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2023 의학계열 수리논술 설명회, 의학계열 논술 전형 정리하고 N반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증과 추론의 전략, 수리논술 오승준 제 프로필입니다. 자, 논술 전형 전반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한 논술의 길 자료가 출간되었거든요. 네,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으로 오시면 이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온라인 상에서 이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똑똑한 엄마는 대치동 학원 똑똑. 네, 이게 대치동 학원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앱인데요.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학원 홈페이지가 이 대치동 학원 똑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 학원 똑똑 앱을 다운받으시고 검색창에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을 검색하시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식란에 이 논술의 길, 이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앱을 설치하고 앱으로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이게 다운이 됩니다. 모바일 웹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 파일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앱을 설치하고 앱에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술의 길 자료를 핸드폰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의학계열 모집 인원은 161명입니다. 네,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 울산대, 인하대, 중앙대. 부산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올해 성균관대 그 논술 전형이 추가가 되었죠. 네. 이렇게 의학계열. 연대는 이제 의대는 없고, 네, 치대만 선발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학계열은 모집 인원이 67명입니다.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세종, 동국대. 자, 부산대는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이고요. 네,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이렇게 67명을 선발합니다. 약학계열. 자, 우리 어머님들 그 수리논술 출제 범위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수능이 그 선택형 미적기하학통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형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논술의 시험 그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학교별로. 네, 이제 미적기하 학통을 보는 학교가 경희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의예 캠퍼스, 울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과 기하를 보는 학교가 중앙대, 미적 확통을 보는 학교가 가톨릭 의학계열. 자, 미적, 그러니까 자, 물론 이 공통 과목, 그러니까 수학, 수일, 수투, 공통 과목은 다 기본으로 포함되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수능을 이제 미적 선택해서 미적만 공부하고 시험 볼 수 있는 논술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경북대, 아주대, 인하대 의에는 미적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수일, 수투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이게 수리논술 출제 범위고요. 자, 일단 연세대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전체 모집 인원은 245명이고요. 논술 100% 전형이죠. 내신 상관없고, 네, 수능 상관없습니다. 네, 수능 안 봐도 됩니다. 네. 논술 유형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보고요. 네, 치의과 10명, 약학과 5명 선발한다. 네,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기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연대 논술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걸 보면은 그때 교수님들이 그냥 내고 싶은 문제를 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어떤 딱 정해진 어떤 미적 기하 확통의 출제 비중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어떤 해에는 좀 기하가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기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올해 또 많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미적 기하 확통을 골고루 준비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중앙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연대는 최저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되겠는데요.
그럼 의학계열 논술 전형 중에서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냐?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중앙대입니다. 이 최저가 이제 높은 순서대로 대학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대가 가장 최저가 높다. 네, 어떻게 되냐면 국수영과 사하보입니다. 사하보. 네, 사하보인데 과탐 반영 방법이 두 개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국수영 111, 자, 과탐이 22, 그러면 22, 그럼 평균이 2가 되니까 111, 2가 돼서 4, 5가 되죠. 예, 요게 중앙대 최저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과탐 반영 방법이요. 두 개 평균이 있고 두 개 평균 소수점 절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절사는 뭐냐면 과탐이 2등급, 3등급이다. 그러면은 평균이 2.5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밑에는 버린다. 그러니까 2.5에서 소수점 밑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개 평균 소수점 절사고, 자, 중앙대는 그냥 두 개 평균이다. 자, 그러면 국수형 111, 자, 과탐이 2, 3. 그럼 평균이 2.5죠. 거기에 111 더하면 5.5가 되잖아요. 그러면 4, 5가 안 되는 거죠. 요게 중앙대 최저다라는 거죠. 네. 의학과 14명, 약학 계열 22명을 선발합니다. 수리논술, 과학논술 보고요. 그 논술, 교과, 비교과 반영 비율. 네, 반영 비율이요. 논술이 70, 교과가 20, 비교과가 10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100점 만점으로. 네, 실제로는 대학에서는 1000점 만점을 하는데 그냥 100점 만점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논술이 70점이면 교과, 내신 성적이 20점, 비교과가 10점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 비교과는 학종에서 비교과처럼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결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으면 거의 감점이 없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그래서 비교과에서는 거의 감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과는 100점 중에 20점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교과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얘기냐? 그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입니다. 확통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니까 1번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거는 수학에 나옵니다. 수학. 그러니까 고1 과정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쳤을 때 확률 통계 쪽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예. 수학에 나오는 고1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1번 문제는 이 경우의 수 문제가 계속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대는 어느 정도 논술 유형을 정해서 그 유형대로 계속 출제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번 문제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3번 문항, 그러니까 중앙대 수리논술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1번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소문항이 2개씩이에요. 그러면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미적이 소문항 셋, 기하가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미적의 출제 비중이 높다. 아마도 요런 유형으로, 요런 비중으로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앙대는 그러면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냐. 자, 지금 중앙대 교과 20%죠? 그러면 1.0등급이 있다면 20점이 나오겠죠. 20점. 100점 만점으로 생각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등급이 20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볼까요? 7등급이 19점이 7등급도 0.8점밖에 감점이 안 된다. 네, 논술은 70점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도록 배점이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8등급으로 가면 16점이 되죠. 그러면 4점 정도는 8등급이다. 그러면 한 4점 정도는 논술에서 뒤집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9등급이라면 12점을 뒤집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그만큼 뒤집어야 되니까 또 부담이 따르겠죠. 감점에 따른 부담이 따른다. 근데 7등급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중앙대는요, 이 교과를 반영할 때 국수영사과 상위 5개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5개 과목에서만, 그러니까 국수영사과 전 과목 중에서 5개 과목만 잘 본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평균 등급을 내서 점수를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이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논술 100% 전형으로 뽑죠. 교과, 비교과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수리 논술만 봅니다. 네. 의예과 5명, 약학과 5명, 네, 이렇게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영, 과, 사보. 그럼 이제 중앙대랑 같아 보이는데 같함이 또 2개 평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성균관대가 모집 요강에서는 과탐 반영 방법을 2개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여기까지는 그 중앙대랑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입학 설명회에 가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집 요강에는 2개 평균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개 평균 소수점 절사다. 소수점 절사라고 분명히 설명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수형 111에 2.3, 과탐이 2.3 이렇게 나와도 평균이 2.5, 소수점 절사하면 2등급이 되니까 4.5가 되죠. 네, 그래서 중앙대보다 성균관대가 최저가 살짝 낮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약학과 이제 5명,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2과목으로 치고 3합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수일 수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요. 모집 요강에서는 전범위에서 낼 것처럼 써놨거든요. 네, 그 기하 포함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또 올해 상당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입학 설명회에서는 입학처장님이 수일 수투까지 해서 낸다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작년에도 모집 요강에서는 전체 범위에서 낸다고 그러고 입학 설명회에서는 수일 수투에서만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혼선이 있었는데, 자,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분명히 입학 설명회에서 수일 수투까지 낸다고 했기 때문에 수일 수투까지 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성균관대 의예과가 5명 선발하고 시험 범위가 수일 수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지원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요.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요. 작년 문제를 보니까 그래요. 작년에는 의학계열 모집이 없었죠. 그런데 약학계열, 그 다음에 반소글, 3교시의 시험을 본 그 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 그걸 보면 올해도 의학계열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논술 문제가 2문제였는데요. 1번 문제는 미분과 경우의 수 문제였고, 2번 문제는 정수, 계수, 2차 함수가 등장하면서 뭐 수열 문제 이렇게 쭉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1번 문항을 보면요, 간접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간접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자가 낸다라는 거는 좀 어렵게 문제를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논술 출제자들이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까? 그럼 간접 증명 문제를 내요. 네.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접 증명, 그 다음에 구조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제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에서 수리논술 문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좀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수일 수투까지 해서 내니까 뭐 쉽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울산에 됩니다.
자, 논술 교과 비교과 반영 비율은 60대 36대 4가 되겠고요. 자, 논술 유형은 수리 논술과 의학 논술. 자, 의학 논술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 시험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시문이 영어로 나오는 의학 논술이에요. 의학 관련 주제의 논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제시문이 영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영어 시험은 아니고 의학 논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올해 상당히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예. 작년에 12명을 뽑았는데 올해 5명밖에 안 뽑거든요. 네. 거기에다 지역 인재로 2명을 뽑아요. 그 뽑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데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개 평균인데 소수점 절사예요. 소수점 절사 이제 이해가 되시죠? 111, 23도 된다. 네, 23, 2.5 그래서 2 그래서 4하보가 된다 이거죠. 111, 23 해도 4하보가 나옵니다. 그죠?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요. 미적, 기하, 학통. 그런데 2022학년도에 문제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이 울산의대는요. 문제를 어렵게 냈다, 쉽게 냈다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낼 땐 좀 쉽게 내고 어려울 땐 또 되게 어렵게 내요. 근데 작년에 되게 쉽게 나왔는데 그래서 함수와 수열, 기하, 확통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요. 자, 이거 이제 그 교과 반영 먼저 보면은 어머님들이 그래도 울산의대 쓰려면 내신이 좋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신 상관없어요. 네. 자, 지금 100점 만점에 논술이 60점. 네. 그리고 교과가 36%니까 1등급이면 36점이겠죠. 네. 보니까 8등급도 33.19. 한 3점도 감점이 안 돼요. 네. 내신 낮아도 상관없어요. 네. 논술 성적에서 상당히 그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뭐 좀 안 좋다고 해도 논술 잘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점수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합격생 논술 성적을 볼게요. 2021학년도를 먼저 보면요. 최저 컷이 270점. 이거는 600점 만점입니다. 네, 600점 만점에 최저 270점. 반도 못 풀었는데 합격한다. 최고가 348점밖에 안 됐고요. 평균 합격한 학생 평균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합격생 평균이 600점 만점에 296점, 300점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2021학년도에. 그렇죠? 네. 자, 근데 2022학년도 볼까요? 점수가 확 올라갔죠. 네. 이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600점 만점에 457점, 그럼 뭐 150점 넘게 올라갔잖아요. 최저 430점. 이거는 제가 해석했을 때는 수리는 대부분 풀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최고점 515점, 600점 만점에. 그래서 제가 울산의대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좀 권한다면은 의학논술 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 왜냐하면요. 자, 문제가 그 수리논술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막 다 같이 못 풀고 다 같이 못 풀고 막 점수가 평균 300점도 안 되고 쉽게 나오면 평균 457 확 올라가면서 또 대부분 또 수리논술 잘 풀고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좀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워낙 막 쉽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막 들쑥날쑥하니까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데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의학 논술에서 좀 고득점 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좀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대인데요. 아주대는 논술 80%, 교과 20% 이렇게 보고요. 논술은 수리논술과 생명논술을 본다. 물리논술, 화학논술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원서 쓸 때 아주대 의대 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아주대 의대를 쓰려면 생명논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의학과 10명 선발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네, 과탐 2개 평균해서 4함6, 4함6이니까 지금 최저가 살짝 낮아졌죠. 네.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만 준비하면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요. 1등급을 이제 100점 만점에 20점이라고 그랬을 때 5등급이면 18점 한 2점 감점. 근데 이게 7등급으로 가면 한 5점 감점 되죠. 그럼 아까 7등급인데도 감점이 별로 없는 대학도 있었는데 아주대는 7등급 가면은 한 5점 감점 정도 되니까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이 원서를 쓸 때 내신 감점 폭을 꼭 확인하고 원서를 쓰셔야 돼요. 뒤집을 순 있지만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이 감점 폭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정확히 알고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인하대 볼까요? 인하대는 논술 70%, 교과 30%, 수리 논술만 봅니다. 네. 의예과 9명 선발합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은 2개 평균 반영해서 3개 1등급이 돼야 됩니다. 111 나와야 되는 거죠. 한국사 필수고요. 수리 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분. 네.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요.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연계와 공통문제가 2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와 공통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하대 논술 문제들이. 여기에 의예과 문항이 추가가 됩니다. 의예과 문항이 추가가 되는데 인하대 요 추가되는 의예과 문항은 항상 논증 문제가 나왔어요. 증명 문제가 나왔어요. 증명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인하대 그 교과 반영 방법은 국수, 영과 전과목 반영이고요. 네. 이게 뭐 6등급 정도가 돼도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30점에서 27.6으로 감점이 되니까 한 2.3, 2점 정도, 2.4점 정도 감점되니까 얼마 감점이 안 된다. 근데 7등급으로 가니까 한 9점 감점되죠. 이런 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경북대. 논술 70%, 교과 30%. 수리 논술만 보고요. 의예과 10명, 치예과 5명.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과 과탐은 2개 평균, 소수점 절사 해서 3합3. 3합3이면 111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한국사 필수. 수리 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분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경북대 교과 반영 볼까요? 1등급이면 30점, 100점 만점에. 네. 그러면 6등급이면 24점, 6점 감점. 이런 거 이제 감점이 좀 많이 되잖아요. 7등급이면은 10점 감점. 그죠? 네. 요거 내신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은 요 감점 폭이 또 경북대는 좀 꽤 된다. 네. 5등급, 6등급 갔을 때 7등급, 8등급 가면 더 감점. 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연세대 미래 캠퍼스. 자, 논술 100%. 자, 내신 상관없네요. 자, 논술은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본다. 네, 의예과 15명 선발하고요. 자, 국수, 과탐을 이제 2과목으로 보는 거죠. 그 중에서 3개 1등급. 그 중에서 3개 1등급. 근데 영어는 2등급이네. 그 다음에 한국사 4등급. 이렇게 되고요. 수리 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와 확통. 이렇게 발표했는데 2022학년도에 미적과 확통을 출제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한을 안 내겠다 그 뜻은 아니에요. 네,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출제 범위대로 다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네. 네. 가톨릭대 볼까요? 논술 70%, 교과 30%, 수리 논술만 봅니다. 의예과 15명, 약학과 5명 선발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국수, 영과 2개 평균 소수점 절사 해서 3합4인데 이게 3합4가 되면요. 자, 1등급 3개도 마찬가지인데요. 1등급 3개 조건도 마찬가지고 3합4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 과목을 조금 못 봐도 상관이 없죠. 최저를 맞추는데. 이해되시나요? 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국어가 뭐 4등급이 나왔어요. 국어가 4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1등급. 네. 근데 과탐이 2등급, 3등급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국수영, 과탐 이게 4, 1,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잘 본 거 아니죠. 네, 문제가 심각한 건데. 네. 자, 그런데 3합4가 되죠. 왜냐면 1, 1 하고 자, 과탐 2, 3 2.5인데 소수점 버리니까 2등급 해서 1, 1, 2 해서 3합4를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톨릭 의예과는 최저가
좀 여유가 있다 라는 거죠. 한국사 4등급. 그쵸? 네. 이런 기회를 잘 노려야 되겠죠. 네. 그런 성적으로 정시로 의대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 의대도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약학과 5명, 국수, 영, 과탐 한 과목 반영해서 3화 봅니다. 네.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 확통인데요. 그 카톨릭대는 전통적으로 확통 문제를 꾸준히 출제를 합니다. 네. 미적 문제도 나오고 또 확통 문제를 또 꾸준히 출제하는 학교가 카톨릭대다.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톨릭대 교과 반영을 보면은 자, 논술이 70점, 교과가 30점. 그러면 1등급이면 30점인데 7등급으로 가도 28점이니까 이건 감점이 별로 안 되죠. 카톨릭대는 1.8점 감점이니까요. 자, 경희대를 볼까요? 자, 의학계열 중에서 제일 최저가 높은 학교는 어디라고 했죠? 중앙대. 중앙대가 제일 높고 제일 낮은 대학은 경희대입니다. 네, 경희대. 경희대 볼까요? 논술 70%, 교과 21%, 비교과 9% 이렇게 되고 논술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봅니다. 근데 의예과 15명, 치예 11명, 한의대 16명, 약학계 18명. 상당히 많이 뽑죠. 네. 자, 최저가 국수 0에 과탐이 한 과목 반영이에요. 지금 그 카톨릭 때는 2개 평균 소수점 절사였는데 경희대는 과탐 한 과목 반영.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국수형에서 한 과목과 과탐에서 한 과목을 심하게 망쳐도 상관없죠. 네, 국어가 4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1등급, 과탐 한 과목이 2등급인데 또 하나의 과목이 5등급이 떴다. 그럼 큰일 났죠. 큰일 났는데 삼합사가 되죠. 과탐 한 과목 반영이니까. 자, 그래서 의학계열 논술을 쓰고 싶은데 수능 성적이 좀 저조한 학생들, 경희대를 잘 노려봐야 되겠죠. 삼합사 가장 좀 여유가 있는 최저니까. 네. 한국사는 5등급이면 됩니다.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되는데요.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니까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확통이 다 나왔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두 문항이 그 의예과 문제로 나오고, 그죠? 과탐 두 문항이 또 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학계열 문항수가 작죠. 수리논술 문항수가 작죠. 그래서 그 줄어들면서 의학계열에서 나온 문제를 보니까 그냥 미적만 나왔어요. 네.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올해 논술에 그 의예과 수리논술 문제로 기하학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미적만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기하학통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미적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부분도 참고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작년에 그랬고요. 자, 경희대 교과 반영 방법은 1등급 21점, 100점 만점에 그러면 5등급이다. 그러면은 한 3점이 안 되죠? 네. 3점이 안 되는 정도 감점이 됩니다. 네. 7등급으로 가면은 요게 한 6점 정도 이렇게 네, 감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학계열 논술 전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네.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이게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쟁하기, 추측하고 논쟁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제가 수리논술 문제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고 생각해봐라. 항상 강조하고 아이들 연습시키는 그러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뭐 제가 만들어냈다기보다 많은 수학 연구가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논술 문제의 특징에 맞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의학계열 문제들 난이도가 높고 상당히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다 증명의 방법들인데 의학계열 문제에서 이 증명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다. 근데 의학계열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연습시키는 것이 수리논술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비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대면 첨삭과 이제 그 대면 첨삭에 기초한 원서 상담 이거를 해주기 때문에 오승준 수리논술이다 라는 건데요. 대치동 그 논술 수업 중에 대면 첨삭을 안 해주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논증과 추론 그리고 오승준 수리논술 수업에서는 아이들 다 1대1 대면 첨삭을 해줍니다. 제가 논증과 추론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이 대면 첨삭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 만족도가 높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요. 이 문제가 나오면요. 어떻게든 자기가 풀어요. 잘 풀든 하여간 뭔가 풀어내는 게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풀어낸 이 내용이 그냥 답이 맞았다. 뭐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말 다 타당한가? 누군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네. 또 답이 틀렸다. 근데 답이 틀렸다고 해서 그 방법이 꼭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맞았고 왜 틀렸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것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해요. 자, 학교에서 발표한 답을 보면 알겠다는 거죠. 선생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뭐 어떤 설명인지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이런 생각을 해서 풀어냈는데 내 생각은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에게 대면 첨삭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과정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 가지고 그 방법으로 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첨삭 선생님들이 우리 그 논증과 추론에는 첨삭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서 학생들을 다 1대1로 대면 첨삭을 해주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방법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풀이가 완성되는가를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토론할 때도 있어요. 이 방법으로 풀어서 완성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학생에게 너 굉장히 접근도 괜찮았어. 이렇게 풀면 풀 수 있어. 이렇게 답이 나와. 이렇게까지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사실 만족하죠. 네, 감동을 받죠. 감동을. 그래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선생님이 어떤 그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그런 논술 수업 이런 거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별 큰 도움이 안 된다. 사실은. 네.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과 아이디어, 이제 자신의 어떤 시도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그 대면 첨삭 지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야말로 정말 대면 첨삭이 꼭 필요하다. 이거를 해주는 수업이 오승준 수리논술 수업이다라는 거죠. 10년간 검증된 대면 첨삭 시스템,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원서 상담.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또 단순한 논술 채점 점수만으로 학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을 꾸준히 대면 첨삭 지도를 하면서 이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원서 그
그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면 첨삭이 일단 기본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강좌 선택의 기준 1대1 대면 첨삭을 해주는가,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논술 강좌를 선택할 때는. 그러면 1대1 대면 첨삭을 해주면서 충분히 검증된 수업은 어떤 수업이 있느냐? 논증과 추론의 오승준 수리논술 수업이 있는 거죠. 자, 요건 이제 12주 특강 때 커리큘럼인데요. 처음에 이제 3주간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수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주간의 미적분 실전 파이널 정리, 3주간 기하 실전 파이널 정리, 그 다음에 확률 통계 2주간 정리, 이렇게 그 12주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반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M반이 이제 두 반이 있는데요. 일요일 6시 반 수업은 연세대 플러스 의학계열반이고요. 네, 우리 의학계열 쓰는 어머님들이 그 의학계열만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금요일 7시에 의학계열 반을 개설합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6시 반은 연세대만 쓰는 학생도 듣고 또 의학계열 쓰는 학생도 듣고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연세대만 쓰는 학생들 그러면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학 계열을 쓰는 학생들, 연세대만 쓰는 학생들 이렇게 이제 같이 대비하는 반이 일요일 6시 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학 계열 대비반, 의학 계열만 쓰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 새롭게 개설이 된다. 그것이 금요일 7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플러스 의학계열반 수업은요 3시간 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순서는 주제 강의, 모의 논술,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과제로 다시 논술하기가 나가는데 이건 뭐냐면 모의 논술 시간에 제대로 좀 못 푼 문제는 다시 논술하면서 공부해 와라. 네, 요건 해야 자기 게 되니까 네, 요거를 이제 시키고요. 그 다음 시간에 대면 첨삭이 이루어지고 다시 논술해 온 내용에 대한 평가 점검. 이게 다시 논술하기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질문이 나와요. 네, 그러한 것에 대한 Q&A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금요일 그 의학계열반 수업은요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그냥 모의 논술과 주제 해설 강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은 앞에 주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쨌든 자기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오면은 먼저 모의 논술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주제 강의와 해설 강의를 같이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이제 역시 다시 논술하기 과제가 나갈 겁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의학계열 논술 전형 정리하고요. M반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